하나씩 과목별 공략법 오늘 세세하게 알아볼 테니 집중해주세요. 합격자분들에게 효자 과목이라는 얘기를 종종 들었던 과목이잖아요. 뒤통수를 많이 맞으셨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공인마스터 개공이 소공리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2차 과목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번 주에는 1차 과목만 딱 집중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었는데요. 오늘은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에 올인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부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아참,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혹시나 해서 다시 알려드리자면 1차에 합격했더라도 면제 기간은 1년인 거 다들 아시죠? 네, 1차 합격했다고 남들보다 널널하다고 너무 여유 부리다가 혹시나 불합격하게 되면 내년에 다시 1차부터 준비해야 된다고요. 꼭 기억하시고 올해 끝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2차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네, 우선 2차 과목에는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이렇게 4과목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과목별 공략법 오늘 세세하게 알아볼 테니 집중해주세요. 먼저 중개사법 공부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중개사법의 경우 합격자분들에게 효자 과목이라는 얘기를 종종 들었던 과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효자 과목이 아니라 네. 점점 어려워지는 과목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특히 작년 시험에서는 응용 문제나 실무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지문 길이도 엄청 길어져서 뒤통수를 많이 맞으셨다고 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개사법을 버릴 수는 없는 게 공법은 더 어렵잖아요. 맞아요. 직장인 김주인 멘토님께서는 중개사법 같은 경우 8, 90점을 목표로 해서 공법 점수를 커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민법의 사례 문제를 어려워하셨던 분들은 중개사법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중개사법 과목의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멘토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주어진 상황을 갑을 병정으로 단순화해서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를 해서 요약본과 기출문제 반복은 필수입니다. 네, 중개사법도 사례 문제나 빈칸 문제가 많아서 단순히 이론을 달달 외우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요약본이나 기출 문제를 반복해야 하는 게 역시나 정답이네요. 맞아요. 근데 저는 중개사법은 그럭저럭 괜찮았었는데 공법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공법을 공포의 법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성우 씨는 어떻게 공부하나요? 네, 저도 공법이 너무 어려워서 헤매고 있기는 한데 일단 멘토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 개념이 정립이 안 돼서 어렵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직장인 김주인 멘토님은 기본서가 아닌 체계도로 체계를 잡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시네요. 아, 맞아요. 비슷한 말이 많으니 이거 어디서 봤는데 싶기만 하고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멘토님께서는 차라리 기본서보다는 체계도를 이용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외울 내용이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십니다. 네. 어차피 외워도 금방 까먹기 때문에 단계별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네. 어떤 단계인지 개공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크게 3단계로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 그리고 체계도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출을 통해 용어 암기, 마지막으로는 세세한 숫자 암기는 시험 한 달 전부터 하시라고 하시네요. 과목 특징이 휘발성이 매우 강함이라고 하신 만큼 지금 숫자 하나하나까지 다 외워봤자 10월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십니다. 네. 하긴 공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게 많아도 너무 많잖아요. 네. 즉 기출문제 반복으로 문제 스타일을 파악해서 그에 맞게 한 달 전부터 달달 외우는 게 멘토님의 꿀팁이라고 하네요. 근데 멘토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세한 숫자까지 미리미리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강의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나 암기법 같은 것까지 듣고 흘려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공법의 특징 중 하나가 선지에 처음 보는 내용이 많다는 건데요. 그러면 또 기출이랑 책 밖의 내용까지 함께 공부를 다 해야 되나요? 네, 멘토님의 답변은 NO입니다. 아니, 이미 범위가 많은데 책 밖의 내용을 또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시네요. 어차피 기출 밖의 문제는 또다시 출제될 가능성도 낮고요. 어차피 또 봐도 틀릴 가능성이 더 네. 크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개공 씨, 네. 공법에 계산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 그럼요, 알고 네, 있죠. 역시 알고 계셨군요. 네. 학개론처럼 공법에도 계산 문제가 있는데요. 네. 출제 비율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산 문제가 있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왜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공인마스터에 공법 계산 문제 정복, 공법 유형별 빈출 계산 문제 자료집이 있거든요. 이 자료만 있으면 공법 계산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걱정이 없겠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다운받아보세요. 네, 그리고 멘토님들 모두 꽈락만 면하자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네. 40점이 까락이니 최소 50점에서 6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시험 때 40점이 겨우 나온다고 하니까요. 요령 부리지 말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네. 자, 다음은 공시법인데요. 중개사법과 마찬가지로 공시법 또한 민법이랑 비슷합니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을 확실하게 잡으면 고득점을 기대해도 좋은 과목이에요. 네. 즉 중개사법과 함께 공시법을 전략 과목으로 삼아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시법은 크게 지적법과 등기법으로 나뉘는데요. 지적법은 행정관청의 대장과 관련된 내용이고 등기법은 법원 관할 등기소의 등기부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즉 지적법은 도면이 핵심이고 등기법은 표제구, 가불구가 핵심인 거죠. 네,
합격해보자 멘토님은 특히 학창시절에 축척, 지도, 지리 이런 거 잘하신 분들은 지적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네요. 네, 공시법은 실제 대장, 도명, 등기부를 프린트해서 직접 보라고 권하셨는데요. 그 안에 내용을 암기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보면서 기본서와 강의를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하십니다. 공시법은 지적법 12문항, 12문항, 네. 등기법 12문항으로 나뉘는데 지적법에서 10문제 이상 맞춘다는 목표로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요약집과 기출 문제를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등기법은 12문제 중 7, 8문제를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되 민법과 겹치는 총론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너무 지엽적인 내용을 파고들기보다는 교수님들이 강조한 부분 위주로 보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이제 2차 과목의 마지막인 세법인데요. 세법 너무 어려우면서도 또 중요한 과목이죠. 네, 사실상 시험 합격이 중요하지만 합격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네. 세법은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등 계속 개정이 되기는 하지만 실무에 나가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세법이기 때문에 공부해 놓으면 평생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법이 또 어려운 이유가 다른 과목들처럼 기본 뼈대를 잡고 살을 붙이는 방식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공부하고 암기해야 해서 더 어려운데요. 세부 암기를 제대로 안 해서 뭐가 뭔지 매치가 안 된다면 쭉도 각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세법이 개정이 많이 된다고 해서 나중에 7월, 8월 가서 공부해야지 하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부동산 세법은 16문제가 나오는데 나중으로 미루다가는 이게 2과목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계산 문제도 있고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공인마스터 멘토님들 있잖아요. 네. 세법은 개정이 잦은 만큼 매년 개정된 법령은 무조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개정된 부분을 꼭 표시해놓고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지역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까지 다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기출문제에 기반한 문제와 시험 문제, 또 개정된 법과 관련된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라고 하네요. 네, 공인마스터 직장인 김주인 멘토님은 세법 체계도를 A4 용지 한 장에 직접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멘토님처럼 이렇게 필수적인 내용만 딱 한 장에 요약해서 계속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은 2차 과목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차 과목에 비해서 과목 수 너무 많고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뭔가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는데요. 포기하고 그래도 싶어요.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1차 부담을 덜고 공부하시는 만큼 올해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또 1일차를 다시 봐야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멘토님들이 과목별 공부 핵심 포인트까지 잡아주시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멘토님들의 과목별 공부 방법과 더 많은 공인중개사 공부 꿀팁은 아래 더보기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법 계산 문제를 모아놓은 자료집은 와우. 공인마스터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1차 합격하고 2차 준비하시는 분들 올해 꼭 끝내버리시길 저희 소공이와 개공이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